지하 편세와 의세 편세와 의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의 안녕하십니까? 새로움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의사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이용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뜨끈뜨끈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뉴스가 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뒤덮였고요. 네, 2주 뒤 오늘 녹화 시점으로 2주 뒤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 미국과의 이제 정상회담,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네, 첫 이제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한미 관세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요거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주제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장에서 일단은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협상 성과로 해서는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관세율이었죠. 관세율. 네, 관세율을 이제 EU와 일본하고 동일하게 15%로 줄였습니다. 15%로. 네, 이게 이제 가장 좀 핫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하고 의약품에서는 최혜국의 대우를 받기로 예. 어쨌든 이제 약정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익한 대우를 안 받는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 일부 이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가 원래 이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원래 자유무역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한미 FTA 때문에. 네. 그때 규정으로 네. 해서 일단 이제 관세가 없었는데 아하. 이번에 이제 붙으면서 네. 이 업종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예.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폭락을. 네, 아유,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 뒤에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 이 부분이 또 첨예한 어떤 이제 이슈였는데 예. 다행히도 막아냈습니다. 쌀 소고기죠. 네. 쌀 소고기. 그걸 좀 막아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받은 게 있다고 하면 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이 주는 게 이제 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화로는 현재 환율로 하면 487조입니다. 조요, 조. 네, 487조. 네. 와, 어마어마한 저희 액수를. 한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 해 이제 지출하는 조세 지출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한 못해도 한 80% 이상 90% 가까이 그 정도 선인 규모죠. 규모를 규모예요. 대미 투자를 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협상이 타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주요 협상안 타결하는 요 정도 선으로 일단은 굵직한 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7월 30일 날 이제 타결이 됐는데 우선은 이제 상호 관세율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로 인하가 된 부분이 있다. 요건 다행히도 이제 말이 많았죠. 이거 15% 못하면 우리나라 망한 거다. 망한다. 일본 15% 했다. EU 15% 했다. 막 이렇게 해서 15%를 못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것처럼. 네. 큰일이 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걱정하던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는 않았네요. 일단 해냈고요, 그 네. 부분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FTA, 한미 FTA, 네. 그 상호조약에 이제 그 무관세를 이제 적용받던 부분이 똑같이 이제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요건 좀 이 부분은 불리해진 좀, 거죠. 많이 좀 불리해진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유럽하고 이제 일본 자동차들, 그렇죠.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제 유럽이나 일본 그 브랜드들하고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이제 좀 밀리게 됐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전하고 협상 후가 똑같이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이제 뭐 유럽하고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수준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미 투자 규모가 이제 3,500억 달러 규모로 한 487조 정도 되는 규모로 해서 이제 그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했고요. 다행인 부분은 이제 농산물이었죠. 이 부분은 이제 개방 요구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게 좀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 이익을 놓고 아마 좀 종합적으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득실을 좀 한번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동시에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협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뭐 없는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기브앤테이크죠. 기브앤테이크.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트럼프가 전부터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관세 가지고 요동을 치면서 그랬죠. 4월 달에는 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한 그 상황까지도 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4월 이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제 치열하게 협상을 했는데 얻은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라고 예정된 관세를 10% 줄여서 이제 15%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상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15% 정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그 협상 기술을 보면 예. 일단은 무조건 그냥 들어 누워요. 이거 안 해주면 너넨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들어 눕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율하는 게 뭐 예전에 나토 협상 그 1기 때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 나토 협상에서도 나토 가서도 보여준 게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협상의 기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상했을 때 25%까지는 아니고 예. 그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 20% 정도 그 미만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한 15% 정도 선으로 뭐 요 정도 선으로 리저너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다행인 건 EU하고 일본, 그러니까 애초에 EU하고 일본,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은 15%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저지했다는 게 좀 큰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잘 막아낸 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선방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선방은 했다. 네. 그 손해를 본 부분도 뭐 어쨌든 우리가 투자 부담도 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또 관세가 없던 게 생겼고, 네네. 또 철강과 알루미늄도 유지가 되는 부분, 네. 아마 이런 부분으로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준 거, 그렇죠. 예. 내준 부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사실상은 이 자동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자동차. 네, 무관세에서 이제 15%로 올라선 게 예.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이제 문제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3,500달러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가 좀 문제긴 해요. 요것도 이제 향후 더 협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3,500달러라고 하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약속은 했지만, 뭐 미국이 이제 원하는 뭐 미국은 지금 얘기하기로는 펀드 조성 비슷하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90% 가까운 걸 이제 자기네들 걸로 이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고 사실상 있더라고요. 돈 내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향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제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기존하고 동등하게 동일하게 일단은 이제 그 유지가 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높아진다라 뭐 한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약간은 좀 그런 그 예측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재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경제 전망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이번 협상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일단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언급은 안 됐지만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그 이제 해운업이죠. 해운업 관련한 부분을 미국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지에서는 그 해운업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고 근데 이제 뭐 전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대 선박들 건조나 예를 들어서 수리 유지하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협상안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한테는 조금은 그래도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쪽에 약간은 유리한 쪽으로 이제 협상이 된 부분으로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이제 경제적인 영향이나 전망은 사실상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평가하기로는 25년도죠.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 0.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미만인데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그 영향을 통해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그 해소는 됐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하고 연관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장기적인 위험 요소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네. 우리가 또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그 반도체 산업하고 그 마찬가지로 예. 상당히 주력인 그 수출 산업인데 그 부분이 이제 15% 관세율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예 없던 상황에서 이제 15%가 관세가 붙는다고 치면 어쨌든 이제 판매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가만히 돼야 되긴 하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일단은 이제 그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만약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긴축을 하는 부분이 좀 그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유럽이나 이제 일본 그 차들의 그 제조 그 자동차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차들에 비해서 다소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3,500억 달러 정도 되는 이제 규모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예. 이 투자 때문에 이제 국내 제조업이 이제 공동화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이제 가장 이제 좀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우려 포인트죠. 우려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역 경제 약화나 아하. 일자리 감소 가능성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느냐.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 이제 그 금요일 날,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이제 그 지수들이 이제 폭락을 했어요. 한 뭐 다우 1%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도 한 1.3% 정도 이제 그 폭락을 했는데 예. 그 배경도 사실 이제 갑자기 이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둔화되는 부분 측면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이제 2025년도에 약간은 이제 0.8% 선으로 지금 이제 다소는 또 낮춰 잡힌 부분이 있고 이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체질적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가장 협상의 주요한 전략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3,500억 불 어떤 투자로 이루어지는지 요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네. 보통 미국이 이제 마가라고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해서 이게 가운데 지금 S가 들어가는 거죠. 네, S가 이제 쉽인데 쉽빌딩. 네, 쉽빌딩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마스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적절하게 아무래도 트럼프 기분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기분 좋죠. 자기 거를 활용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그레이트하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 쉽빌딩. 네, 우리 쉽 해운업이 조선업. 네, 조선은 해운업이 거기에 이제 미국이 그레이트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어도 솔깃하긴 하네요. 이 마스가 입에 딱 붙잖아요, 입에. 네, 그렇죠. 마스가.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사실상은 저는 이번 정부의 어떤 이제 그 외교적인 부분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지 않을까. 요거 좀 잘했다. 네. 예. 아주 그냥 착착 감겼을 것 같아요. 착 감기죠, 마스가. 트럼프가 너무 좋아하죠, 들으면은.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은 이번 협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밀리지 않고 얻을 건 좀 얻어내고 내줄 건 좀 내줬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협상력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총 대미달러 투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7조 원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뭐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대미 투자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직은 이제 수면 위로 딱 드러난 건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 투자가 물론 이제 매우 큰 규모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측면으로 좀 이제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카 프로젝트는 이제 1,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미국이 이제 조선소를 건립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선 인력을 양성을 하는 부분들,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는 서해안 쪽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해서 미국의 선박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이제 구축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나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요것도 사실상 외교적으로 국방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조금
솔깃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를 상당히 그렇죠. 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서해안을 만약에 조금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솔깃하고 네. 또 참고로 미국이 조선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해군함정 수리를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네. 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협상력을 중에서 가장 이제 좀 힘있게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잘 어쨌든 어필한 것 같아요. 요 마스가 만든 사람 잘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좀, 아주 좀 드립력이 좋았어요. 네, 드립이 좋았어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마스가. 마가스 뭐 이런 게 아니라 마가스는 별로예요. 네, 마스가. 그리고 스마가도 별로예요. 네. 마스가가 딱 맞습니다. 그거는. 마스가가 딱딱 쫙 붙어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또 하나 이제 그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이제 1,000억 달러가 더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에너지 구매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구매. 요게 이제 알래스카 에너지인데 요거는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이 알래스카 이거 개발하는 거. 요거 니들 좀 투자 좀 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땅을 파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요거 좀 요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에너지 자원 개발이나 전략적 공급망 확보. 우리나라도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에너지 구매로 해서 투자도 하고 있지만 뭐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로만 따지면 4,500억 정도 지금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 뭐 규모로 따지면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제 대미 투자로 이제 들어갈 상황이라 이 부분도 사실상 꾸준하게 저희가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후 저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 일주일여 뒤에는 이제 열릴 걸로 보여지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번 관세 협상이 그래도 뭐 나름의 어쨌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선방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일정 자체는 이제 2주 내에 개최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협상 타결 이후로 2주 내에 개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방위비 계속 올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얘기가 나올지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 아마도 이번에 이제 3,500억 달러 이거는 이 규모에 대한 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자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인하고 본인의 엄청 자랑해. 3,500억 달러 이렇게 하면서 아마 좀 이렇게 이제 자기가 했다. 우쭐우쭐한 거 좋아하니까. 거기에 뭐 에너지 아까 구매까지 해서 1,000억 달러 여기에 더 얹었어. 장사 잘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좀 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좀 우쭈쭈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저 트럼프라고 하는 양반이 어쨌든 이제 드러내는 걸 좋아해. 특이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맞춰줄 건 맞춰주고 그 안에 물밑에서 우리가 좀 얻어낼 건 충분하게 좀 얻어내는 부분으로 국위 우선으로 가야죠. 우리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역 안보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어쨌든 마스가를 통해서 약간 그 서해안 쪽에 그런 뭐 해운학과 관련된 해운 도전하고 관련돼서 약간 유리한 부분을 이 이제 국방이나 방위에 있어서의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로 견제하는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저희가 살펴봤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서 향후의 과제들 저희가 조금 한번 정리해 보고 마무리할까요? 어쨌든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선방한 부분이 있고 선방했다.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산업 부분이 상당히 아쉽기는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아쉽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뭐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자동차 경쟁력 충분한데 이제 뭐 다른 우리 이제 동맹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사실 뭐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 또 할 말이 없어요. 없죠, 그동안 또 많이 봐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흐름은 뭐 못 막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서 또 딴 걸 얻어내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름 어쨌든 선방한 건 아니냐. 그리고 또 이번 정부가 사실상 이제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름 그래도 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최선의 어쨌든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최고의 결과를 떠나서 일단 최선의 결과는 맞다. 그렇죠. 네, 최악은 막자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최악은 막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뭐 그 당연한 원칙이지만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풀어내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미 외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중국하고 또 그 연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어쨌든 미국하고의 우호적인 그 상황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 무역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이제 WTO 체제는 많이 악화가 된 것 같아요. 무너졌어요, 거의 이미 사실상. 트럼프 정권에서는. 네, 무너뜨렸죠. 물론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제 임기가 계속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질질 끌려가는 형태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최근에 뭐 AI 관련한 액션 플랜을 지금 미국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동맹국만 같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사실은 뚜껑 열고 보면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데 이익이죠. 어쨌든 동맹국들 한해서만 같이 가려고 하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외교를 펼칠 때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체질 개선인 것 같아요. 체질 개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의 이제 그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체질 개선이 약간 늦었다라고 하는 구조 개혁이나 체질 개선이 늦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기업들을 어느 정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타개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잠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또 큰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지출은 많아지는데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체대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타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그 관심과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살펴봤고요.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저희 3G 방송이죠. 지혜와 지식과 지성의 방송 저희 변세와 의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봬요.